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4월 15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안 보고 넘어가면 조금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어제 좀 기사가 나온 거죠. 어제 이야기가 좀 있었었고, 그게 윤곽이 잡혔다. 윤곽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분할을 한다는 소식이고, 여기 쭉 보시면, 개편안이 나와 있는데, 이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이제 신설회사는 ICT 투자 전문 회사로서 요렇게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보안업체 캡스 그리고 11번가 팀의 모빌리티 등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기존의 SK텔레콤 밑에는 SK 브로드밴드를 놓고 있는, 그렇게 통신업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그림을 청사진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기업 분할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통신사 밑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는데 좀 그 통신사가 저평가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통신사 뭐 저평가되는 거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캐시카우야 있지만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계열사로 굉장히 알짜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주사 밑에 자회사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알짜 자회사들이 많은데도 이 지주사가 굉장히 저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 SK텔레콤의 분할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그런 저평가 요소를 좀 해소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로 이제 LG그룹도 이제 분할을 하죠. 인적 분할에 대해서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계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계열 분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인적 분할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LG와 LX그룹으로 좀 분리가 되는 부분이다.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 달 예정된 인적 분할 앞두고 10만원 넣었다고 할 수 있고, 뭐 최근에 LG 지주사 주가 흐름 괜찮았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쪼개집니다. LG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LG 하우시스랑 이제 LG 상사 실리콘웍스랑 이렇게가 이제 LX 홀딩스로 이렇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 기업들 요거는 이제 기업 이름이 앞에 LX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제 뭐 바뀌겠죠, 당연히. 하여튼 계열 분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뭐 해서 투자 지주회사로 변신하는 LG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이 쪼개는 게 뭐 활발하다. 지금 굉장히 뭐 LG 화학도 뭐 쪼개면서 회사 만든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야 뭐 계열 분리를 위한 쪼개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기업들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기 위한 행보고, 또 자금을 땡기는데 좀 더 효율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GM이 LG와 테네시의 배터리 제2공장 설립기로 16일날 발표한다는데 벌써 이렇게 내용이 나왔네요. 하여튼 일단은 구체적인 거는 이제 공식 발표는 16일날 나와야지 알 수 있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또 이건 SK 이야기인데, SK 그러니까 지주사가 이제 투자를 한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얘 때문에 DPC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요렇게 지금 이제 상장을 추진 중이고 SK가 투자한 회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SK의 투자한 부분의 이제 지분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 뭐 지금도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전쟁 현대차 이피트 테슬라의 선전포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잘 기사 제목 뽑은 것 같은데, 하여튼 초고속 충전소 이피트 이제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충전 속도도 테슬라보다 1.4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랑 테슬라랑 좀 다른 거는, 이게 보시면 보통 미국은 이제 본인 이제 집이 이렇게 단독주택이 꽤 있고, 그 집에 이제 주차장이 다 있어서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충전하면 돼요. 충전하면 뭐 충전 속도 좀 느려도 솔직히 상관없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거 충전 속도 빨리 나온 거는 긍정적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그런 슈퍼차저 충전 그런 것보다 속도가 더더욱 빨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플레 서막 소비자 생산 수입 물가 모두 넉 달째 올랐다. 지금 물가가 계속적으로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안 오르는 게 없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어 뭐 집에 밥상 물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안 올라가고 있는 게 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기 지금 유가,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이 지속되니까, 이거 곡물 가격, 그러니까 국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량에 대한 부분,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 곡물 가격, 그 식량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여튼 지금 만만치 않다 이런 표현들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식료품주들이 이제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인상 속에서 마진 폭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인플레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이야기 드리는 게 결국 금융업종이죠. 금융업종 굉장히 우리 증시에서 저평가된 업종이기도 하고, 일단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싸니까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매수한 업종이기도 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제가 선호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업종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또 금융업종이다. 그래서 금융지주사들 가운데 더러운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서 포인트를 두면서 봐야 되고, 또 지주사뿐만 아니라 보험업체들도 좀 주의 깊게 보자. 물론 보험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거래소 기준에서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냥 보험으로 따로 분류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금융산업에 관련된 종목들 좀 자세히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 롯데마트, 이마트에 맞불났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자,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들의 이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쿠팡을 막아내야 되는, 쿠팡이 미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을 수여를 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점유율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최저가에 대한 행보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당장은 최저가라는 부분이 당장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좋아요. 당장 좋은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최저가 보상 요게 점진적으로 결국에는 이게 기업들이 이제 최저가 하면 결국에 가격들이 결국에 최저가로 수렴하면서 해당 제품의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제품이나 상품의 가격이 똑같은 가격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자연스럽게 기업들 간 단합이 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단합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최저가, 당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도 이게 계속적으로 오래 갈 경우에는, 물론 이 기업들이 이제 최저가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 기업들 눈치 보면서 적당히 내리다 보면 결국에 일정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가격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 최저가 보상이라는 것을 좋아할 수 있지만, 좀 더 길게 보면은 이게 자연 단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단합이 형성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나토 동맹국 아프간 철수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면 우주선 폭발에도 돈 몰리는 스페이스X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하여튼 이 우주에 대한 그런, 결국에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결국 사실 테슬라 전기차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사업을 벌린 거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에 최종적 그 인물의 최종적 목표는 화성이죠. 화성에서의 생활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한 특징, 한 명의 인물, 또 아마존의 그 아마존 최대 주주 그분도 이제 지금 계속 우주에 대한 그런 행보가 나오고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주 산업이 굉장히 전 세계 특정인 일부에 의해서 굉장히 산업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행보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산업의 발전에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비상장 회사인 스페이스X는 주식 발행을 통해 기관 투자 자금 조달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는데, 나중에 뭐 스페이스X가 뭐 상장을 하게 될 경우 굉장히 뭐 큰 가치를 부과받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우주선들을, 위성과 우주선 및 위성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대해서 굉장히 스피드한 부분을 구축하고 하다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주권을 이제 특정 기업이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와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행보 굉장히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뭐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기본 가장 결국에는 화성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추가로 하이퍼루프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라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장을 했고, 미 증시 상장을 했는데, 상장날 파월이 가상화폐를 적용하는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 찬물을 끼얹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말은 사실 100%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결제 수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고정이 돼 있어야지, 물론 여러 뭐 화폐의 발행량이 증가할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환 수단으로서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시세가 시시각각 정말 초 단위로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초보다도 더 낮은 시간 단위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추가로 보면은 조금 굉장히 강하게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뭐 현재 가상화폐가 아니라 중앙은행, 기존에 있던 뭐 화폐를 발행한 중앙은행들 주도의 디지털 화폐에 의해서 결국 중앙은행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시대에 화폐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지금의 그런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뭔가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골동품, 소장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행되고, 또 약간 미술품 같은 것처럼, 미술품 막 경매를 거래되고 오면서 가격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진행되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욕 증시 가서 보면, 뉴욕 증시는 일단은 뭐 보시면 뭐 혼조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은행 기업들이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요 기업은 굉장히 뭐 이렇게 웃돌면서 보시면 이렇게 신고가를 좀 만들어낸,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또 업종적으로는 미 증시에서 지난 밤 사이에 해운 업종이 가장 말이 꼬이네요. 가장 강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 증시에 대한 상황이 나와 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쭉쭉 나와 있고,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 훨씬 전에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한다는 거죠. 테이퍼링.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거고, 그리고 또 결국에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건 고용인데, 고용이라는 사실 부분은 고용 및 고용 지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결국 고용에 대한 부분, 사실 경제가 이제 뭐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좀 늦게 확인될 수 있는 지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연준의 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굳이 뭐 신경 쓸 필요 없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당장의 가장 뭐 시점을 이제는 사그라들었지만, 그래도 급격하게 또다시 뭐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움직일 위험성만, 가능성만 좀 보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이 뭐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2%가 웃돌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말도 했고, 그리고 이 말을 좀 믿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 이 연준은 이제 고용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고용에 결국 확인하려면 고용과 관련된 지표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이. 그럼 이 지표는 사실 후행성이에요. 경기 경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 금리는 경기가 정상화가 확실하게 되고, 기준금리는 고용이 늘어났을 때 올릴 거고, 그 전에 이제 채권 매입 속도가 늦춰지는 뭐 그런 현상이 나올 거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러한 뭐 너무 요거 연준의 행보에 의해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갑작스러운 뭐 국채 금리가 미 증시의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에 지난번처럼 발작이 일어날 경우 뭐 시장에서 조금은 반응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는 뭐 적응이 또 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재정 정책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국채를 계속 찍어내는데, 채권이 계속 늘어나면 이제 시장이 풀리고 막 하면은 이 국채 금리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 국채 금리는 이제 올라가는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해보자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약간 자꾸 엔화가 굉장히 낮게 막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약간 소설이지만 약간 미국이 본인들의 국채를, 약간 국채 시장, 채권 시장에서 일본과 뭐 중국이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자기네 거를 팔려고 약간 이런 걸 좀 유지를 시켜주고 좀 묵인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소설을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엔화가 이게 환율에 대해서 변동이 그럴 경우 이제 자동차에는 경쟁 관계가 우리가 심하고, 또 엔터 기업들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경제에서 봐야 될 거가 뭐 경제 및 금융 뭐 주식을 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금리와 환율인데, 금리 쪽은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말고 좀 환율 쪽을 조금은 좀 요즘에는 이제 포인트를 두고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네, 뭐 별거 없어요. 이게 뭐 딱히 할 말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3,200포인트 한번 건드리는 흐름이 나올 텐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한번 건드렸다가 빠질 것이냐, 아니면 뚫고 그냥 여기 그냥 훅 올라갈 것이냐, 이거 제껴버릴 것이냐 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여기 꼬리가 여기서 한번 손바뀜이 나오고, 여기서도 살짝 손바뀜이 나왔어. 그랬다 물려 내려왔고, 여기서 이게 여기 물린 사람들 한번 여기서 갈아태워주고 또 움직이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지금 다 해결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 꼬리에 대한 부담이 꽤 있긴 하지만 지금 차분히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잘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꼬리는 이제 3200에서 찍고서 이게 밀려 내려가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어쨌든 요거는 2분기 한번 제끼는 흐름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길게는 제가 과거에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얘기해드린 해당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지금 뭐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제약바이오들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이 양봉 후에 여기 양봉이 나온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또 이것도 있어요.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면은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증시로 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시장의 자금이 뭐 그 파월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또 오늘도 이제 자금이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의 자금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지금 일단 이런 라인 지금 이렇게 지금 요 꼬리 라인도 이렇게 지금 밟고 있다. 그래서 5이동평에서 깨는지 여부만 일단은 중요하게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관찰해보자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개장 전후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